안녕하세요. 종로 YBM 끝장 토익 LC를 맡고 있는 박소희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와 함께 ETS 토익 공식 문제집 무료 인강을 통해서 만나뵙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상점 같은 곳에서 여자가 팔찌를 착용해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여기서도 당연히 중요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뽑아봤겠죠. 일단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정답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he's arranging jewelry on a display rack. B. She's trying on bracelets. C. She's removing a dress from a hanger. D. She's paying for some merchandise. 자, 정답을 잘 고르셨습니까? 정답은 B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의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정답이고 어떻게 오답인지를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Part 1 같은 경우에는 오답을 지워야 된다는 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She's arranging jewelry on a display rack. She's arranging jewelry on a display rack. 자, 잘 들으셨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she's arranging, 여기서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석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display rack 가능합니다. 진열 선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열 선반도 보이고 그리고 보석도 되게 많이 보이지만 문제는 뭐였어요? arrange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이 arrange는 언제 쓰느냐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be arranged 혹은 be organize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rrange나 organize가 정리하다, 정돈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반대되는 상황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끝이 털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강아지 털, 고양이 털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그래서 좀 너저분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는 be scattered, be cluttered, be littered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arranging 하고 있는 동작 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은 될 수가 없었고요. 이번에 B입니다. She's trying on bracelets. She's trying on bracelets. 자, 이게 바로 정답 표현이었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토익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을 입은 상태 그리고 옷을 입은 동작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분하는지를 따져 묻는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 wearing a shirt처럼 입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be wearing 혹은 저는 가지고 있죠. 무엇을? 자켓을 어디에다가? 제 몸 위에다가. 그래서 have 명사 on 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옷을 입은 상태를 얘기한다. 근데요,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옷을 입는 동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putting on. 제가 만약에 옷을 이 자켓을 벗었다가 제 몸 위에다가 놓고 있다면 어디에? on, 제 몸 위에다가 그러면 그건 당연히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놓고 있는 중이다. 몸 위에다가 무엇을? 코트를. 그래서 얘는 동작 묘사를 한다. 그 다음에 try라는 것은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나 상점에서 저 이 옷 한번 입어봐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rying on 이라는 것은 상점에서 옷을 한번 입어보고 착용해보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 동네, 오른쪽 동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B가 정답이었었고요. 그죠? trying on. 한번 착용해 보고 있는 거죠. bracelets. 라고 했습니다. 팔찌가 되겠고요. 이번엔 C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She's removing a dress from a hanger. She's removing a dress from a hanger. 정답은 될 수 없었던 거 아시죠? She's removing. 끝났습니다. 뭔가를 꺼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dress를 꺼내고 있습니다. From a hanger. 행어에서 지금 현재 이쪽에서 행어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dress를 꺼내고 있는 중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D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She's paying for some merchandise. She's paying for some merchandise. 아,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pay for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었는데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동사들을 제가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물건을 구매하고 있으니까 물건을 사고 있다. buy. 여기까지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니에요. pay for.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건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동사고 그 다음에 purchase, make a purchase, purchase, make a purchase, 구매하다, make a deal,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었고요. 그렇다면 이 맨 마지막 단어는 뭡니까, 선생님? merchandise라는 단어인데요. 얘네들은 상품이요, 상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part 1에서 상품이 나오면 꼭 기억해야 되는 네 가지 명사를 적어놨습니다. 자, merchandise, goods, item, product. 그래서 아이템이나 프로덕트는 하나, 두 개 쓸 수 있는 가사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merchandise는요, 여러분들 하나, 두 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여도 두 개여도 merchandise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goods라는 것은 복수 형태로 쓰인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rt 1 중요한 표현들이 이 1번 보기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모두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part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part 2도 마찬가지로 아닌 것들을 지웁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17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왜 이 문제를 뽑았는지 또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서 그거는 풀고 나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7. Is there a place to get coffee at the train station? A. $10 per person. B. I've never been there before. C. The express to Berlin. 여기까지 정답은 B였었고요. 바로 넘기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문제 먼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ere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is there 자, part는 앞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었는데요. is there a place to get coffee at the train station? Is there a place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은 전체 full sentence를 보자면 Is there a place to get coffee? 뭐예요? 있습니까? 명사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익 part 2에서 물론 여러분들 3나 4 쪽에서도 많이 보이는 문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part 2에서 was there 혹은 여러분들 was there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있었습니까? 명사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there 같은 경우는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이고 머리 아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is there, up ther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똑같이 있습니까? 명사.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시제는 미래가 되어서 is there going to be 명사, will there be 명사 이렇게 떨어져서 있을 것입니까? 명사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Is there a place to get coffee? 이렇게 나왔죠. 있습니까? 장소가 커피를 살 만한 이게 되는 거죠. 뒤에 거는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쪽의 것만 일단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오답을 지우러 갑시다. Is there a place to get coffee? Is there a place to get coffee at the train station? 자, 1번부터 들려드릴게요. $10 per person. 안 되는 거 아시죠? $10 per person 이라고 있습니다. How much 해야지만 정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우고 I've never been there before. I've never been there before. I've never been there before. 정답 표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3번이나 들려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have been to 장소라는 것은 visited 장소랑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have, 여태까지 been 있어봤습니다. to 장소, 그 장소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서울에 있어봤는데요. 저는 뉴욕에 있어봤는데요. 도쿄에 있어봤는데요. 다 하나같이 그 장소를 가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have been to 장소는 visited 장소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답변이었었죠. I've never been there before 이렇게 나왔습니다. I have, 난 여태까지 never, 단 한 번도 been, 있어 본 적이 없어요. there, 그곳에 전에는 이게 되겠죠. 그래서 커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 나 그 근처에 가본 적이 없는데, 트레인 스테이션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했던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 가본 적 없어요. 정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C는요. The express to Berlin. 왜 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끝에 거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train station 나왔기 때문에 트레인을 통해서 연상할 수 있었던 express to Berlin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를린으로 가는 특급 열차, 고속 열차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 가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happen to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번 문제인데요. 일단 풀어보자고요. Number 20. Who updated the employee handbook? A. We decided not to change it. B. At the bookstore. C.
There are 32 employees. 정답 먼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A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who 퀘스천이 나왔는데 who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who 하면은 사람 이름만 떠올린다는 거, 사람 이름만 떠올리기 때문에 자꾸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who라고 물어봤을 때 가능한 답변들을 싹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who는요,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그쵸? 누가, 누구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yes, no는 절대로 안 돼요. who라고 했을 때 yes, no는 절대로 안 되니까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앞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앞에 거부터 듣는 연습을 계속 합시다 라고 지난 강의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정답이 뭐가 됩니까? 사람 이름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저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내 동료입니다 라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정답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업 혹은 여러분들 직책 이렇게 해서 manager, lawyer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죠? 이 펜을 혹은 이 책을 YBM이요. 혹은 편집부요. 이렇게 해서 회사나 부서를 언급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누구 담당이에요? 제 담당입니다. 혹은 you, 네 담당입니다. 혹은 we, 우리 담당입니다. everyone, no one, 모든 사람들이 혹은 어느 누구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요, 보시는 것처럼 he, she, they, it 안 됩니다. 아시겠죠? 누구 담당이에요? 그 담당이요. 아, 그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 세상 모든 남자는 다 근데, 그쵸? 이 세상 모든 여자는 다 she가 되는데, 그래서 he, she, they, it은 정답일 확률보다 거의 오답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소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장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who has a copy라고 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복사본? 내 책상 위에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who 라고 했다고 해서 사람 이름 기다려야지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능한 답변들까지 함께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Who updated 일단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Who updated the employee handbook? 자, 들으셨죠? Who updated 라고 했습니다. 누가 업데이트 할 건가요? Employee handbook 이라고 했어요. 못 듣겠으면 who updated 까지만 가셔서도 되는 거예요. 누가 업데이트 했어요? We decided not to change it.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정답이었는데요. 이 정답을 가기 위해서 얘네들을 알아두셨으면 진짜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A번 보기를 보여드리기 전에 얘네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Part 3, Part 4에서 필수이나 필수. 근데 이번에는 Part 2에서도 출제가 되었죠. 자, 변경이나 변화. 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change는요, 여러분들 change가 나오면 이 모든 것들로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주메를 썼어요. 근데 레주메에다가 이력서를 썼는데 추가할 내용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추가하면은 이력서는 바뀌는 거예요. 새로워진다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빼야 되겠다. remove 없애면은 이력서 당연히 새로워지겠죠? 그 다음에 바뀌겠죠? switch 변경하는 거고 upgrade 이력서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이력서의 내용은 바뀌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correct, make a correction 이라고 했습니다. 고치다, revise, make a revision 수정하는 것도 adjust 얘는 조절하다, 조정하다. 그래서 뭔가 글 길이를 조정하고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adjust라는 것을 조절하다, 조정하다, 내용을 조정하는 거와 바뀌는 거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double 얘는 언제 나왔었냐면 우리가 스텝의 숫자를 2배로 늘렸습니다. 바뀐 게 뭐예요? 스텝 숫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됐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change나 new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게 We decided not to change it. 우리가 결정했어요. not to change it. 정답이었습니다. 누가 업데이트했어요? 안 바꾸기로 했어요. 정답은 A.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다면은 A번이 왜 정답이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거를 정답으로 이끌어내기까지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진짜 쉽게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B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닌 이유.
At the bookstore.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At the bookstore. 어디서 샀어요? book을 그랬을 때 at the bookstore. 서점에서요. 이럴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옆에다가 where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There are 32 employees. There are 32 employees. 나왔네요. 우리 아까 배웠던 there. 해석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are 있습니다. 32 employees. 라고 했죠? 그래서 32명의 직원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어휘가 반복이 되면 거의 오답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employee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답이 될 확률이 훨 더 높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당연히 몇 명의 직원이라고 물어보는 how many question에서 정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표현들 다 잡아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6번이었는데요. 일단 듣고 또 판단을 해보자고요. Number 26. Did you have trouble accessing your digital photos? A, Yes, can you help me? B, With a better camera. C. I saw them in a magazine. 일단은 정답 A였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들 문제부터 나오고 있네요. 들어보세요. Did you have trouble accessing your digital photos? 자, 이렇게 들었죠, 저희가. 그래서 끊어서 들려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have trouble, have difficulty, have fun. 오케이? 자, have trouble, 고생하는 것이고요.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요. have fun, 즐겁다. 그리고 뭐뭐 하느라 즐겁다라고 할 때는 뒤에는 뭘 받아줄까요? ing, 받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have a hard time 나왔습니다. 얘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have a difficult time,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요.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뭐뭐 하느라 라고 할 때는 뒤에 마찬가지로 ing 받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did you have trouble 이렇게 나왔죠. 고생하셨나요? 뒤에 뭐 받았어요? ing. 그래서 access your digital photos 라고 했습니다. 접근하는 거, 이용하는데 고생하셨습니까?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런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Did you have trouble 일단 여기까지만 듣는 연습을 먼저 하자라고 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쌤, 저는 실력이 좀 되는데요. 그럼 그러신 분들은 이제 뒤에 것까지 욕심을 내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나는 파트 2가 막 8개, 9개 이렇게 틀리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욕심을 버리시고 앞에 것만이라도 잘 듣는 연습을 해주시면요. 금방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아닌 것들 그리고 정답인 표현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Did you have trouble accessing your digital photos? Yes, can you help me? 정답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너 고생했니? Yes. 나 고생했어요.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can you help me? 도와주실래요? 정답. 앞에 것만 들어도 되는 거 맞죠? 자, 이번엔 B입니다. With a better camera. With a better camera. 왜 나왔어요, 여러분들? photo. 그래서 여러분들 camera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C입니다. I saw them in a magazine. I saw them in a magazine 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사진들을 봤는데요. 어디서 봤습니까? 잡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 사진을 구하셨나요? 어디서 보셨나요? 라는 where question에서 어울릴 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8번 문제였는데 일단 한번 풀어보자고요. Number 28. Ming, would you take minutes at the team meeting? A, What sport do you play? B, Isn't it longer than that? C. Sure, would you send me a reminder?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C. 이번에는 우주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였습니다. 밍 아닌가요? 사람 이름 불러준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했죠. 우주 정리합시다. 요청 요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한테 뭔가 부탁하고 뭐 허가를 구한다든지 그래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문제들 어떻게 생겼습니까? 일단은 답변은 수락 거절. 뭔가를 부탁을 했을 때 알겠습니다. 혹은 안 됩니다. 이런 yes, no와 관련된 답변들이 가장 선호하는 답변이고요. 어디를 드릴까요? 당연히 앞을 들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사 답변은 불가능입니다. 왜요? 예를 들어볼까요? 물 좀 떠다 주실래요? 제가 부탁을 했죠. 근데 대답이 정수기.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 답변은 대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면 가볍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생겼죠? Can you, could you, can I, could I, may I?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그 밑에 나와 있는 would you 혹은 would you please 마찬가지로 부탁하는 표현 그 다음에 would you mind, do you mind 나와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굉장히 공손하게 부탁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mind라는 게 싫어하다 거리다예요. 그래서 당신 싫으세요? 문 닫아주는 거 좀 공손하게 부탁하는 표현이다 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 번만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닌 것들 지워보도록 할게요. Ming, 맹 나왔고요. 그 뒤에 거 would you take minutes at the team meeting? 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minutes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꽤 나오거든요. 회의록을 작성하다. Take minutes 꼭 알아두세요. 회의록을 작성하다. 그래서 would you take minutes 회의록 좀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서요? 팀 미팅에서. 근데 팀 미팅을 여러분들이 듣든지 말든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바로 뭐요? 앞에 거. 그래서 would you take minutes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A, B, C 이제 들어보자고요. A번으로 갑니다. 회의록 좀 작성해다 주세요. 좋다 싫다라는 답변이 기본 답변이라고 했었죠? What sport do you play? What sport do you play? 설마 이걸로 갔을까? What sport do you play?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포츠인데 What sport? 어떤 운동을 너는 하십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팀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A, 오답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정답은 절대로 될 수가 없었고요. 자꾸 끝단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 보이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Isn't it longer than that? Isn't it longer than that? Isn't it longer than that?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길지 않았나요? 그것보다는 왜 나왔을까요? Take 이라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minute 분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과 관련된 문제인가? 그래서 좀 더 길지 않았나? 이렇게 소설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take minutes 외워두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회의록을 작성해 줄 수 있어요? C입니다. Sure, would you send me a reminder? Sure, 물론이죠. 수록했네요. 그러면서 Would you send me a reminder? 이렇게 나왔습니다. Reminder가 무슨 뜻일까요? 얘는요,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Remind, 많이 아실 텐데요. 얘는 상기시키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한테 상기시켜주는 것을 보내줄래? 한마디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래요? 내가 회의록을 작성해 드릴게요. 근데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세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 가는 거예요. 왜 오답인지 그리고 왜 정답인지 그런 것들은 연습하실 때는 무조건 꼼꼼하게 해두셔야지 실제 시험장에서는 머리 아프지 않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습이 중요하고 중요한 표현들은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Part 2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Part 3 그리고 4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오늘 배우는 Part 3, Part 4가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좀 세우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의도 파악 문제입니다. 의도 파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신유형 들어서 가장 어려워진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지 먼저 한 4-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3, 4 합쳐서 4-5문제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드러나는 의미를 찾는 게 아니에요. 숨겨진 의미,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의도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이유가 바로 보기가 길어요. 대체적으로 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부분 쫓겨요. 문제랑 보기를 읽는데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쫓긴다면 보기를 굳이 미리 읽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 제가 좀 부담을 덜 해드렸습니다. 자, 4번째 거는요. 보기도 못 읽었고 그리고 얘네들은 한 문장을 듣는다고 정답이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지문을 다 듣고 이 문장을 왜 던졌었는지 전후 맥락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지막에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따옴표 문장을 왜 말했는지 따옴표 문장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I can believe it. 이거 한 문장 듣는다고 정답이 떨어지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지문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다 듣고 판단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바로 연습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에서 55번인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담 팍 느끼실 텐데 일단은 따옴표 문장만 보시고요. 그리고 54번 문제 보기, 55번 문제 보기 보시면서 풀어보세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53 through 5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Fatima. Can I still make a change to the monthly sales report? I'm supposed to send it out this morning. I got a call from the Farmingdale store saying that the data they sent me was wrong. They're emailing me a corrected version this afternoon. All right, then. Could you send me those figures when you get them? I'll have to update the report. No, I'll take care of that for you. Let me put together an email explaining what the changes are, and I'll send it to everyone. Number 53. What does the woman imply when she says, I'm supposed to send it out this morning. 여기까지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답 먼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DCB. 그리고 스크립트가 혹여라도 궁금하실까봐 준비는 해놨지만 저랑 같이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정답의 단서를. 자, 일단 53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얘기합니다. I'm supposed to send it out this morning. 내가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아침에 이 문장을 왜 던졌는지 일단은 한 문장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는 하겠지만 정답은 마지막에 이끌어내보자고요. 그리고 아닌 것들을, 안 나온 것들을 지우다 보면은요. 정답이 뭔가 하나가 남게 되어 있어요.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Hi, Fatima. Hi, Fatima. 남자가 여자를 불렀고요. Can I still make a change? Can I still make a change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했죠. to the monthly sales report? Monthly Sales Report 라고 했죠. I'm supposed to send it ou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나 바꾸고 싶은데요. Sales Report를 오늘 아침에 보내려고 했는데요. 일단 ABCD 보기가 길어요. 이거 정답을 고르다가 다음 문제에 대한 정답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꼼꼼하게 잘 챙겨두시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였는데요. 54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갑니다. 남자가 문제점 얘기했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dissatisfied 라고 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불만족스러워했대요. 남자가 얘기하는 문제점 B. room이 occupied 라고 했죠. 아직도 차지되어 있는 거. 그 방이. 그 다음에 C에서는 sales figures 라고 했습니다. sales figures라는 게 판매 수치가 inaccurate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이거에 짝꿍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naccurate, incorrect 부정확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wrong 혹은 false 아시겠죠?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쓸 수 있는 형용사 4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알고 계시면 D 보세요. D. 얘랑 똑같은 거 아시겠죠? 그래서 C랑 D를 구분하는 기준은 얘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 sales figures냐 혹은 store address냐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끄집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쌤 저는 incorrect가 들려서 D로 갔는데요. 난리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가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도록 할게요. I got a call from the Farmingdale store saying I got a call from the Farmingdale store. Farmingdale Store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Got a call? I got a call from the Farmingdale store saying that the data they sent me was wrong. 이 부분이었습니다. Saying that the data they sent me was wrong. 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Farmingdale Store에서 근데 그 전화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라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나라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나라 영국식, 호주식 발음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데이터인데 그들이 보내준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 했었죠? wrong. 잘못됐대요.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고요. change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였어요. 그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les report 바꾸고 싶다라고 했었고요. 그 안에 담긴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합쳐서 sales figures 한 거예요. 패러프레이징 되는구나.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거 바로 써먹으셨으면 되겠습니다. wrong 나오면 뭘로 가자고요? inaccurate.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C.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 되는 거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55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나셔야죠? 오퍼 문제. 오퍼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주르륵 읊어드렸을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바로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자, 남자가 제안합니다. What to do? 뭔가를 해주겠다고. Call a client. 제가 전화해드릴게요. 클라이언트한테 이메일, coworkers, 동료한테 이메일 보낼게요. Track delivery. 배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Reschedule, meeting.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계속 갑니다. They're emailing me a corrected version this afternoon. 자, corrected version 이라고 했죠. 잘못된 부분 수정해서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보내준대요. All right then.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All right then. Could you send me those figures when you get them? 자, 뭐라고 했어요? Could you send me? 라고 했죠? Could you send me those figures when you get them? Those figures. 그래서 그 수치들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When you get them. 당신이 받으시면 I'll have to update the report.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거든요. No, I'll take care of that for you. will 들으셨어요? 이거 나오면 오퍼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No, I'll take care of that for you. Let me put together 얘도 나왔습니다. let me도 나왔고요. Let me put together an email explaining what the changes are and I'll send it to everyone. 또 will 나왔습니다. 몇 번이 나옵니까? 정답은 B였었는데요. 단서 벌써 3번이나 줬었죠. 여기서도 will, 여기부터 사실 시작은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새로운 수치가 오면은 보내주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그쵸? Take care of. 내가 그거 처리할게. 라고 했고요. will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Let me 동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겠습니다. Put together. 만들다, 준비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정사항들 이메일로 만들어서 이메일에서 설명을 해주겠다는 걸 explaining. 아시겠죠? 그래서 이메일을 만들 건데요. 설명해주는 이메일이 되는 것이고요. What the changes are.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가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것을 will send it to everyone. everyone은 여기선 당연히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과 send를 합쳐서 이메일로 바꾼 거예요. 이메일은 명사, send, 보내다. 그래서 이메일, 동사로 쓰일 때는 이메일을 보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메일과 send를 합쳐서 그냥 이메일 바꿔버렸다. 그럼 정답은 뭐가 된다? B,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퍼 문제를 물어봤을 때 정답의 단서 표현 딱딱딱 나와야 됩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Let me, I will, I can, if you like. 혹시라도 까먹으셨으면 지난 강의로 꼭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퍼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음 지문으로 가야 되기는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3번. 안 했잖아요, 저희. 그죠? 그냥 의미만 파악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여자가 내가 보내려고 했는데 1번 들어갑니다. 요청을 잘못 이해했대요. 그 다음에 얘는 아이템이 out of stock이래요. out of stock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같이 관련 표현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out of stock은 sold out, 다 팔린 거예요. 재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unavailable, 살 수 없다 라고도 패러프레이징이 되겠고요. unavailable은 not available, 동일하겠습니다. not in stock, 재고가 없습니다. out of stock, 이는 뭐예요? 재고가 바닥난 거죠. 그리고 run out of 라고 했습니다. 바닥나게 되다, 바닥나다 라는 표현이에요. run out, 달리다. 또 이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팔렸다 라는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C에서는 would like, 원합니다. 도움을. D에서는 뭐였죠? late, 늦었어요. change,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까먹었을까봐 넣어놨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앞쪽에서 정답이 떨어졌었죠. 정답은 이제 D였었고요. 뭐라고 했었죠? change 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아침에 보내려고 했었어. 너무 늦었어. 바꾸기에는 이렇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보기들을 좀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자가 잘못 이해했어요. 요청을.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었었고요. 제품 얘기, 제품이 품절되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듣고 마지막에 기억을 떠올려주신 다음에 정답을 끄집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들으면서 정답을 찾아야지 라고 하다가는 다른 쉬운 두 문제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마지막으로 넘겨주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러면 저희는 한 지문을 더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 진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바꾸다, 변경하다, 얼마나 많이 패러프레이징 되었는지 제가 초반에 파트에서 가르친 보람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make a change, corrected, update, change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바꾸다, 변경하다 이런 뜻의 동사는 change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한번 change를 썼으면 그와 비슷한 단어들로 바꿔서 계속해서 제시가 된다는 거 한 번만 더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도 파악 문제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Questions 86 through 88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Good afternoon. My part in today's staff meeting will be brief. I'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company has had a very good year financially. We've never seen our sales so high, and this, of course, is directly attributable to how hard all the staff has worked.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efforts and let you know that all employees will receive a bonus in December. You're probably wondering how much it will be, but I haven't gotten the final figures yet. Again, many thanks. And now I'll turn the meeting over to Amy, who will talk about the recent updates to our vacation policy. Amy? Number 86. According to the speaker, what did the company do this year? 자, 일단 끊고 정답 B, D, A였습니다. 스크립트는 준비를 해놨고요. 자, 이제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ccording to the speaker,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자에 따르면 어차피 우리는 화자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정답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절대 보지 마시고요. What company did, 뭐 했죠? 회사가 this year, 올해. 이거였습니다. it 다 똑같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 명사 쪽을 보도록 할 텐데요. hired, 고용했대요. 많은 사람들을. B에서는 increased sales라고 했습니다. 매출이 늘었고요. opened라고 했습니다. 열었어요. several branch offices라고 했습니다. branch라는 것은 지사가 되는 것이고요. 지사를 열었다. 그 다음에 merge, 합병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의 단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때가 밝혀졌죠? 그래서 인사말을 통해서 때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고요. My part in today's staff meeting will be brief. I'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company has had a very good year financially. We've never seen our sales so high, and this, of course, is directly attributable to how hard all the staff has worked. 자, 여기까지 해서 이미 정답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자기는 굉장히 기쁘다라고 했었죠. Announce that, 발표하게 되어서. 근데 뭐라고 했어요? 컴퍼니가요. Had a very good year 나오면서 financially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라고 했죠. 그럼 재정적으로 좋다라는 것은 수익이 많이 들어온 것밖에는 없거든요. 수익이 많이 들어오려면 당연히 매출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we've never seen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sales가 이렇게 so high 높았던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paraphrasing 되는 표현 볼까요? sales가 so high 했다라는 것을 increased its sales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듣고 I'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company has had a very good year financially. 맞죠? Very good year financially. We've never seen our sales so high. Sales so high 나왔으니까 And this, of course, 이것은 물론 is directly attributable directly attributable to how hard all the staff has worked. how hard 얼마나 열심히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worked 일해왔는지 바로 attributable to 뭐뭐 덕택인 때문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토리라인 하나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회사의 매출이 늘었고 회사가 너무 잘 나가고 있으면요. 회사 사장님이 나와서 이거는 다 제 덕분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입 싹 닫겠어요? 아니죠. 열심히 일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보너스를 드릴게요. 아니면 휴가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상이 주어진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토익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리 라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딱 듣는 순간 그래서 직원들이 뭔가를 받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라인 잡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어쨌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efforts and let you know that all employees will receive a bonus in December. 보너스 들으셨어요? December? 그 봐요. 12월에 보너스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You're probably wondering how much it will be, but I haven't gotten the final figures yet. 나왔네요, 여러분들. 자, 뭐라고 했냐면 You're probably wondering how much it will be, How much it will be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보너스 드릴게요. 얼마 받지 우리가? 그죠? 그래서 wonder,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얼마일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I haven't gotten the final figures yet. 이 문장이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도 궁금할 것입니다. 얼마일지. 하지만 나는 최종 수치를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보너스가 얼마인지 아직은 자기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잘 듣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파악 문제 마지막에 풀자고요. 보기가 너무 길어. 지금 보기에는. 그러다가 88번 놓치면 안 되니까 바로 88번으로 넘어갈게요. Again, many thanks. And now I'll turn the meeting over to Amy. 보이셨나요?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문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요, 이게 들리면은 무조건 88번 정답 고르러 갈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그 팁들을 에이미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말을 talk라고 했습니다. 에이미가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할 텐데 앞으로 벌어질 일인 거 맞죠? 이렇게 미래의 일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요. 정답의 단서를 now, 이제부터 let's, 뭐뭐 합시다로 굉장히 많이 줍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뭐뭐 하자고요. 그게 바로 앞으로 할 일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들려줬잖아요. 들어보실래요? Again, many thanks. 정말 많이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And now now 들으셨어요? now 들으셨어요? 그러면 88번 가시는 거예요. now, 이제부터는 I'll turn the meeting over to Amy, turn over, 넘길게요. 이 미팅을 누구한테? 에이미한테. who will talk about the recent updates to our vacation policy. Amy? vacation policy 나오는 순간 정답은 C, C가 아니라 A 되겠는데요. 정답의 단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죠. change, update, new 이런 것들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now에서 일단은 앞으로 할 일, 벌어질 일에 대한 단서를 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미팅을 넘겼는데 누구한테? 에이미. 근데 에이미는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업데이트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업데이트 나오면 뭘로 가자고요? change. 그래서 정답은 A가 되는 거예요. vacation policy, 휴가 정책이 뭔가 업데이트 되었으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이러면서 에이미 부르면서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마지막 거 가야죠. 87번. 자, A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일단은 보기 속에서 중요한 단어들만 딱딱 밑줄을 그어놨어요. 의미를 가진 내용어들 위주로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정답은 당연히 여러분들 D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었었는데요. 일단 안 나온 것들에 대해서 쭉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수치를 아직 못 받았어. 그래서 내 동료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니었죠. 얼마나 감사하다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좌절하고 실망스러운 거 frustrated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promotion. 안 나왔었죠. 우리 왜 뭐 나왔었습니까? 여러분들 보너스 얘기밖에 없었고요. 승진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는요. 마감일 얘기가 나왔었나요? 마감일도 전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전체적인 내용을 듣고요. 안 나왔네. 이 내용 안 나왔어. 다 지우세요. 그러면 그냥 뭔가 하나 약간 이게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맛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가 남거든요. 그럼 그게 그냥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태프들한테 나는 아직 모르니까 나중에 그 정보 알려줄게. 보너스 얼마인지 알려줄게. 그래서 정답은 D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나온 거를 지우자. 의도파악 문제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렸고요. 혹여라도 오늘 강의 속에서 혹은 앞으로 문제 풀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테스 토익북 공식 카페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강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4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